자, 5주차 2교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로, 세로의 단일 방향으로 모든 위젯들을 정렬하는 뷰 그룹이 되겠고요. 방향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이용하여서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horizontal, vertical 중 하나의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기본 값은 horizontal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3개 추가하였을 때 부모 위젯 내부에 이렇게 가로가 나타나게 되고요. vertical은 반면에 자식 위젯들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가득 차게 가로 방향으로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젯의 크기를 가로 방향의 크기를 layout width라는 속성으로 주게 되고요. 크기를 layout heigh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width와 height는 공통적으로 매치 페어런트 웹 컨텐트라는 어떤 수치가 아닌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매치 페어런트로 하게 되면은 이 가로의 크기가 매치 페어런트로 하게 되면 부모 위젯, 여기 바깥에 테두리에 있는 부모 위젯에 매치되게, 그러니까 페어런트에 매치되는 크기이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랩 컨텐트는 랩은 포장, 싸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버튼이라는 내용물을 이렇게 최대한 싼 미니멈 값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안에 있는 이 버튼이라는 글자가 깨지지 않는 미니멈 값이 웹 컨텐트가 되겠고요. 수치로 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치 다음에 DP를 쓰게 됩니다. 물론 DP 외에도 이 DP는 Density Independent Pixel. 그래서 우리말로 옮겨본다면은 density, 밀도, 얼마나 집적되어 있나. 그래서 그 밀도의 independent, 독립된 픽셀이다. 그럼 일반 픽셀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밀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같은 크기의 디바이스에도 안에 픽셀의 수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픽셀 단위로 위젯을 표현하게 되면은 100픽셀이었을 때 만약에 밀도가 높아서 100픽셀짜리 위젯이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의 밀도가 높아져서 가로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픽셀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100픽셀의 크기의 위젯이 더 작아지게 보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픽셀이 디바이스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 디바이스의 밀도에 관계없이 특정한 100이 2배의 밀도를 가지는 디바이스에 갈 때는 실제로는 한 200픽셀 크기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비율이 깨지지 않는 그런 것을 밀도의 독립적인 픽셀이다. 그래서 density independent pixel 하면서 DP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치 페어런트와 웹 컨텐트와 이 DP로 표현되는 수치 이 세 개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세로 방향 크기 마찬가지로 웹 컨텐트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 웹 컨텐트로 되어 있겠고요. 아직 매치 페어런트라고 한다면은 이 픽셀이 화면 전체 첫 번째 픽셀이 화면 전체의 세로 크기를 다 차지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값을 준 DP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다시 이런 식으로 자식 리니어 레이아웃을 3개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약간의 이렇게
탭만큼 우리가 들여쓰기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자식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만약에 요 위치에 버튼을 끌어다가 넣으면서 요 리니어 레이아웃과 대등한 들여쓰기가 된다고 하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이 버튼을 끌어다가 이 리니어, 내부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놓게 되면은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리니어 레이아웃과는 두 번의 들여쓰기가 일어난 것이고요. 손인자벌이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vertical linear layout 안에 세 개의 linear layout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첫 번째 내부 리니어 레이아웃은 버티컬 형태라서 두 개의 버튼을 삽입했을 때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 허리젠탈 구조이죠. 그래서 두 개의 리니어 버튼을 배치했을 때 이렇게 가로로 또 마지막은 다시 버티컬이고 버튼을 두 개 넣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중첩 또는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둘 수 있고 그 가장 가까운 부모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탈 속성, 허리젠탈이냐, 버티컬이냐에 따라서, 네, 오리엔테이션 속성이죠. 허리젠탈이냐, 버티컬이냐에 따라서, 요, 자식, 내부의 자식의 배치들이 세로로 또는 가로로 배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위스와 하이트와 오리엔테이션 요 세 개의 속성을 꼭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네. 허리젠탈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리니어 레이아웃의 속성으로 여기는 width는 매치 페어런트인데 하이트가 랩 콘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버튼을 포함하는 크기만큼만 높이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 하이트를 여러분이 매치 페어런트로 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다 차지하는 형태의 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시범을 보면서 이 속성들을 좀 더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이렇게 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렐러티브 프레임 레이아웃들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허리젠탈이죠, 그쵸? 네, 그래서 요 레이아웃에 이제 우리가 버튼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게 되면 가로로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허리젠탈 이게 만약에 버티컬로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 버튼이 이제 크기를 보면은 자, 세로로가 여기 벌써 렉 컨텐트라고 하고 1로 되어 있는 웨이트 값이 있는데요. 웨이트 값을 지워버려. 웨이트에 0을 주는 게 아니라 지워버려. 세로. 지금 여기 보면 크기를 보면 랩 컨텐트로 둘 다 되죠. 위스를 페어런트 첫 번째 버튼의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 하이트도 매치 페어런트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 첫 번째 버튼부터 우선순위 주 지금 법적으로는 허용도 안 되는 장자 우선순위라고
장남, 그죠? 장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웨지 페어런트가 둘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첫째가 매치 페어런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그가 높이가 매치 페어런트가 되면 첫 번째가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밀려나 있는 여기를 살짝만 렉 컨텐츠로 해도 좋아요. 한 100, EP 볼까요? 이렇게 주어도 이 밑에 버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가 웨지 페어런트를 하는 순간 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죠. 버튼을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이렇게 버튼 이제 이 친구를 선택해야만 이 속성값이 이 친구에 맞춰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로로는 매치 페어런트, 세로로는 컨텐츠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 첫째는 높이만 봅니다. 500dp. 둘째가 만약에 콘텐츠인데 친구가 매치 페어런트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를 밀어낼까요? 세 번째를 밀어낼까요? 자기가 다 차지할까요? 그래서 매치 페어런트 해보죠. 둘째가 선택된 둘째 셋째는 레콘텐트, 첫째는 DP 단위로 줬죠. 두 번째를 매치 페어런트 이렇게 성인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을 차지할 공간은 남겨놓지 않고 지금부터 부모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부모의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둘째가 아무리 매치 페어런트라도 둘째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1년 우리가 이 매치 페어런트라는 것을 형제가 여럿 있을 때는 그거를 지금부터 내가 다 좀 위험한 첫 번째를 레콘텐츠고요. 첫 번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레콘텐트이기 때문에 세 개 친구가 다 찾게 되고 밑에가 남는 형태 최소한의 가지게 되고 이번에는 중첩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하나 더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레이아웃이 추가됐는지 확인이 안 되죠? 선택해보면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고요. 자, 배경색 조금 넣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콘텐츠로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만약에 버튼을 하나라도 이렇게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뭐냐, 여기에 두고 안에 두게 되면 버튼이 있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랩 콘텐츠는 자식이 없을 때, 이 버튼 같은 글자라도 있죠. 그렇죠? 자식이 없을 때는 랩 콘텐츠를 하게 되면 사이즈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 리니어 레이 크기를 콘텐츠 말고 매치 페어런트로 이렇게.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입장에서 이 형들은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지금부터 부모의 모든 것을 내가 접근한다. 이런 형 페어런트
보면 이렇게 땅이라는 표현보다는 깊이만큼 차지하게 되는 중첩 구조가 되어 있고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추가가 될 것이고 이때도 이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위스가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렉 콘텐트로 되어 있고 얘도 렉 콘텐트로 되어 있는데 웨이트 값이 1값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안 하니까 웨이트 지우면 정확한 렉 콘텐트를 보게 될 것이고 여기도 아마 선택을 해보면 웨이트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모여도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지우면 페어런트로 렉 콘텐트 되어 있는 버튼 이렇게 추가를 할수록 이렇게 이번에 아마 보이지 않지만 웨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크게 나타났지만 네, 어쨌든 가로로 배치가 되고요. 만약에 이 버튼을 배치를 여기에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버튼이 여기 중첩 구조도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 단계, 중첩 단계가 결정되지 위스와 하이트 중첩을 살펴보고요. 오리엔테이션 이 웨이트 값고 네,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웨이트 값입니다. 위스, 하이트, 키, 웨이트, 무게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중치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좀 해보았고요. 오리엔테이션 속성 방향으로 각 위젯들이 차지할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horizontal 가로로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웨이트 값을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1 하게 되면은 2대 1대 1로 가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레이아웃 위스 값이 있는데 가로를 이렇게 비율로 나눈다라고 하면 위스는 뭘로 적어야 될까? 폭은 그래서 폭인 위스는 0dp로 해주는 것이 물론 랩 콘텐츠로 있어도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냥 0dp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비율을 2.5대 1 때 뭐 1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아닌 전체 비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정하지 않으면 0이다. 0, 그다음에 가중치가 적용되는 방향.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이 horizontal이라 그러면 width는 0 dp 또는 vertical이라고 한다면은 height를 0 dp로 오리엔테이션 속성 방향의 레이아웃 위스, 레이아웃 하이트 속성 값을 0dp로 설정해주면 좀 정확하게 결과가 표시될 것이다. 네, 비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에 레이아웃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고 이 친구도 레이아웃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예요. 그리고 아마 페어런트의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겠죠. 그러니까 위에 아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에 좀 밝은 스카이 블루의 레이아웃은 지금 보면 웨이트 값을 하이트는 0dp 웨이트 값을 2로 두었고요. 위에 조금 코발트 블루 좀 짙은 레이아웃 블루 색깔의 레이아웃에 하이트는 0dp로 두고 웨이트 값은 1로 두어서 이렇게 1 크기를 2배 1배
2대 1, 이런 비율로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자, 오리엔테이션이 이 경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자, 오리엔테이션이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네, 허리젠탈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꼭 속성값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요. 표현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세 개의 버튼이 들어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이 네, 허리젠탈이기 때문에 가로로 나타났고요. 이 친구들을 모두 랩 컨텐트로 위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득 차게 우리가 비율로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는 크기를 줄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비율로 주는데 1대 1대 1. 자, 이럴 때는 자, 모두 똑같이 위스 오리엔테이션이 허리젠탈이니까 위스를 0dp로 주고 자, 웨이트 값을 1로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첫째만 두 번째, 세 번째에 비해서 2배 크기를 가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그대로 주고 첫 번째 위젯을 선택하고 이 친구의 웨이트 값만 2 값을 주면은 2대 1대 1인 네, 웨이트 값을 가지는 세 개의 버튼을 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값을 주지 않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로 나눌 때 활용하는 것이 웨이트 값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첫 번째가 2라는 웨이트 값을 2든 0이든 어떤 값을 가졌는데 나머지 버튼들이 웨이트 값이 없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랩 컨텐트일 때는 이 친구가 가지는 2나 1의 의미는 어떤 비율이라기보다는 나머지 나는 웨이트를 가지고 웨이트가 없는 랩 컨텐트인 경우 나머지 것들이 차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남은 범위는 내가 다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가 위스를 웨이트 값을 주지 않고 매치 페어런트를 해버리면 동생들을 다 밀어내고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것이 되겠죠. 부모를 다. 반면에 동생들이 랩 컨텐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째가 웨이트 값을 가지게 되면 동생이 차지하고 남은 부분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또 방법으로도 이 웨이트 값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그래비티와 레이아웃 그래비티의 속성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래비티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비티는 자, 일단 어떤 위젯의 그래비티라 하면 이 위젯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야 되죠.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위젯은 이 레이아웃 위젯이고요. 여기 파란색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버튼들이 내부에 있는 이 위젯 선택된 위젯의 내부에 있는 위젯이 되겠죠. 요 선택된 것은 본인 위젯이고요. 그래서 그래비티는 지금 선택된 위젯의 내부 정렬, 내부 자식들을 어떻게 정렬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티를 누르면 하위 속성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비티의 만약에 센터를 누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젯은 지금 이 부모 위젯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쵸? 네, 요 선택된 위젯은 반면에 자식들은 다 가운데 배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비티고요.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자신의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위젯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만큼 어, 어떤 식으로 떨어져 있냐라는 걸 나타내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왼쪽엔 여백이 없고
오른쪽만 여백이 있던 이런 상황에서 레이아웃 그래비티의 하위 속성을 센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오게 되죠.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부모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정렬할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비티는 선택된 위젯의 내부 위젯들을 어떻게 정렬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비티의 속성을 보면 속성 값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아까 우리가 봤던 센터 이런 것 말고도 센터 버티컬, 센터 허리젠탈, 뭐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이런 위치나 또는 사이즈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속성 값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해당한 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속성값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하위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체크나 값을 주어서 선택을 통해서 할 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에는 간단하게 리니어 레이아웃의 중첩,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웨이트 속성, 그리고 그래비티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